경찰이 최근 공개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씨의 사진. 그런데 실제로 보니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공개된 흉악범죄 가해자들 사진은 실제 모습과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하지만 공개된 사진은 고등학교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진은 너무 젊어 보인다는 논란이 있었죠. 피의자들의 사진과 실제 모습이 이렇게도 다르니 신상 공개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호송 당시 언론에 찍힌 모습과 공개된 증명사진이 너무 달라 신상 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으로 해외처럼 우리도 머그샷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런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난 21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주환.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서서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전주환의 모습은 19일 공개된 사진과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신상 공개 의미가 없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은 왜 하필 이런 사진으로만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일까요? 우선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두 가지 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또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건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면 조건이 충족돼 신상 공개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을 비롯해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이 이 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앞서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성폭력을 포함한 법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로는 대표적으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 피의자 문영욱, 조주빈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경찰이 공개할 수 있는 사진이 한정돼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경찰은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지만, 만약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공개된 증명사진은 후보 정한 오래된 사진인 경우가 많아 실제 모습과 괴리가 큰 경우가 많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한정된 사진만 공개할 수밖에 없고, 범죄자의 얼굴을 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미국의 경우는 정보자유법에 따라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범죄 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간혹 공익과 사생활권 간의 비교 형량에 따라 법원이 공개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의자의 대부분 신상이 이렇게 공개되죠. 일본 역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함께 전면적인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까지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가 있긴 했는데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 살해한 이석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머그샷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신상 공개 제도가 무작정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신상 공개로 인한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죄로 가정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문제도 있죠. 강서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달성되는 공익이 기본권의 침해를 압도할 정도로 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상 공개 범위 논란은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